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세계적인 이슈인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IT 업계 종사자나 관련 업종이 아닌 일상에서도 다양한 인공지능 활용 방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출시 초창기의 세계적인 이슈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 필수 기기로 자리 잡은 것처럼 인공지능도 서서히 필수적인 능력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영상만 따라오시면 인공지능을 1도 모르는 분도 누구나 인공지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세요. 많은 매체와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분들은 생각 외로 적습니다.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채팅을 한다든지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만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의 범위는 엄청나게 방대하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공지능인 챗 GPT에게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뭔지 물어볼 때는 인공지능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인공지능, 즉 AI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고 판단하도록 만든 기술이라고 하죠. 그 다음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렇게 사진을 인식한다든지 언어를 이해한다든지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취향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대표적인 일들이 있겠고요. 이 외에도 산업 전반에서 여러 가지 분야로 활용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기계를 만들 때 어떤 곳에 쓰일 기계를 어떤 크기로 어떤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만들어 준다든지 필요한 상황에 가장 적당한 글을 써준다든지 이 외에도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텐데요.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대신 해주거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기계가 대신 해주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인공지능 범주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 AI 종류를 보면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죠. 머신러닝, 딥러닝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인포그래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그래픽도 제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요. 자, 아직은 인공지능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글씨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런 그림이라든지 배치들은 사람이 하는 것에 손색 없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AI 종류는 기계 학습과 딥러닝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사실 AI는 이 두 개를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딥러닝이 가장 하위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 머신러닝이 그 위의 개념이고 인공지능이 가장 최상위 개념이 되겠습니다. 딥러닝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봤어요.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이 딥러닝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고 반복해서 학습을 시킴으로써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죠.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개와 고양이 사진을 한 장씩 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인공신경망이 개와 고양이 사진에서 특징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분류하고 추출을 해서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사진을 한 장씩 줬을 때보다 100장을 줬을 때 또는 1000장을 줬을 때 좀 더 정확하게 구별을 하게 되겠죠. 한 장씩만 줬을 때는 고양이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강아지 사진을 주면 고양이로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좀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반복될수록 더 똑똑해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머신러닝은 뭘까요? 개와 고양이 사진을 주는데 이것은 강아지고 이것은 고양이다라고 특징을 추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제를 보고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고 추론을 하고 예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인공지능은 이런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의 특성 때문에
사람이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법 쪽이나 의료계 쪽으로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거의 없겠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인공지능인 챗 GPT 기본 사용 환경과 사용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를 설치하기 위해서 브라우저에서 오픈 AI로 검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https openai.com 사이트가 나오게 되죠. 요즘은 이런 도용하는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를 확인하시고 클릭해서 접속하셔야 되겠습니다. 오픈 AI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픈 AI의 첫 화면이 나오게 되죠. 좌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챗 GPT도 있고요. 소라도 있죠. 이 소라는 영상을 만드는 서비스가 되겠죠. 우리는 챗 GPT를 사용하려고 하죠. 챗 GPT 클릭합니다. 그러면 중앙에 스타트 나우라고 나오게 돼요. 스타트 나우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죠. 자, 지금은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에 한계가 있고요. 제대로 된 답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기 때문에 나중에 앞서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보려고 할 때도 볼 수가 없죠. 챗 GPT는 반드시 로그인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 가입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계정 만들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계정이 있으시면 그 계정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구글 계정으로 계속해도 되겠죠. 구글 계정이 있으신 분은 바로 구글 계정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계정을 생성한다고 해서 유료로 전환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죠. 계정이 있으면 일단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좀 더 고급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유료 계정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처음 이용하실 때는 무료 계정으로 연습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구글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로 계속하기 합니다. 그러면 계정 선택 창이 나오게 되죠. 이 계정으로 앞으로 로그인을 할 것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 계정 선택합니다. 그러면 오픈 AI 서비스로 로그인이라고 나오고요. 계속 버튼 나오죠. 계속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성명과 생일은 기본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내용들은 모두 동의를 해줘야지만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로그인이 되죠. 자,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하고요. 민감한 정보 공유하지 말라고 하죠. 자, 그리고 챗 GPT에서 답변한 정보도 부정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하죠. 자, 이제 시작하죠 합니다. 자, 이렇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는 챗 GPT에 로그인을 하실 때 일일이 비번과 계정을 입력할 필요 없이 구글 크롬에서 챗 GPT로 접속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글 크롬의 계정으로 연동이 돼서 로그인이 됩니다. 복잡하게 계정과 비번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여러분이 필요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검색과 이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일일이 브라우저에서 검색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죠.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할 경우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찾기 위해서는 끝도 없이 나오는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많은 수고가 들죠. 하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정보만 취합해서 정리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검색에도 최고의 장점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 이성이라고 나오죠. 자, 이 이성을 누르면 챗 GPT가 답변을 주기 전에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답변을 해달라는 건데요. 이 이성을 이용하게 되면 답변의 질이 좀 더 높아지고요. 추론이라든지 연산 같은 것을 하는 그런 결과물을 원할 경우에는 이런 이성을 이용하는 게 더 좋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글쓰기 및 코딩 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임시라고 나오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입력창이 진한 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 경우는 챗 GPT와 대화한 내용이
챗 GPT를 훈련하는 용도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챗 GPT와 대화하는 모든 내용들은 챗 GPT를 훈련시키는데 다시 이용이 되는데요. 이 임시 채팅을 이용하면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는데 사용이 되지 않고요. 채팅 사본도 보관이 되지 않죠.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할 경우에는 임시 채팅을 이용을 하시는 걸 권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챗 GPT와 대화한 내용들은 좌측에 전부 나오게 돼요. 자주 대화를 하게 되면 날짜별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챗 GPT와 대화한 내용들이 전부 기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챗 GPT가 나와 대화를 할 때 나에게 최적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 성향이나 내 스타일에 맞춰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챗 GPT 모델을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기본 챗 GPT를 이용하게 되고요. 유료 버전을 이용하면 좀 더 다양한 모델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기능도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 무료 버전은 이용하는 횟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하루에 5개 정도까지가 한계입니다. 트래픽이 많이 몰리게 되면 2개만 생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연습용으로 이용하시는 거면 모르겠지만 챗 GPT를 제대로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버튼 눌러서 챗 GPT 플러스를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입력창에 보시면 음성 모드와 음성 입력 모드 두 가지가 있죠. 음성 입력 모드는 제가 하는 말을 텍스트로 바꿔서 입력창에 넣어주는 것이고요. 음성 모드는 음성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챗 GPT가 한글은 완벽하게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성 입력으로 텍스트를 입력할 경우 완벽하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20% 정도는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입력창에 입력할 때는 그냥 타이핑을 해서 직접 입력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요. 음성 모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컴퓨터의 경우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자체에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의 개념과 대표적인 인공지능인 챗 GPT를 설치하는 방법과 기본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 처음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폰용 챗 GPT의 설치부터 사용 환경 및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챗 GPT부터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챗 GPT로 검색합니다. 그러면 유사한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앱 배지 모양 꼭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요즘 챗 GPT와 유사한 앱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설치합니다. 챗 GPT가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이제 이 챗 GPT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챗 GPT의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챗 GPT 실행합니다. 그러면 챗 GPT에 대한 기본 설명이 나오죠. 부정확할 수 있고 민감한 정보는 공유하지 말라고 하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챗 GPT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측 상단 이렇게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죠. 내가 챗 GPT와 대화한 내용들이 제대로 기록이 되지 않고요. 이용 횟수에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챗 GP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을 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로그인을 한다고 해서 유료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무료를 이용을 하시고 원할 때 유료로 전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셔서 일단 무료로 이용을 하시다가 필요하시면 유료로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 줄 2개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쪽에서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글로 계속하기와 회원 가입이라고 나오죠. 회원 가입을 누르시게 되면 계정을 따로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처음 사용자용이죠. 하지만 구글로 계속하기를 이용하게 되면 구글로 로그인할 수 있는 계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이미 챗 GPT에
회원 가입을 한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자, 예를 들어 ib교육.com 이 계정으로 챗GPT에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계정을 이용을 해서 바로 로그인을 할 수 있고요. 회원 가입을 누르시면 챗GPT 처음 사용자를 위한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구글로 계속하게 하는 게 제일 편리하죠. 자, 그러면 구글 계정을 이용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어떤 것으로 회원 가입을 하셔도 동일한 계정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구글로 계속하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인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챗 GPT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되죠. 챗 GPT를 이용을 하실 때 컴퓨터에서 챗 GPT를 이용하시다가 또 스마트폰에서 챗 GPT를 이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컴퓨터와 스마트폰 상관없이 기존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 상단 줄 2개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에 대화했던 내용들도 전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사용법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부탁하세요 라고 하죠. 자, 이 입력창에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입력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한 질문을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주요 뉴스가 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출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해당 내용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자, 제가 지금 컨텐츠를 만드는 날짜 기준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인공지능이 몇 년도까지의 정보만 알려줄 수 있다든지 몇 년 몇 월까지 정보만 알려줄 수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것은 인공지능이 해당 정보로 여러 가지를 판단한다든지 추론한다든지 유추를 해서 정보를 생성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능이죠. 자, 오늘의 뉴스를 알려달라고 하면 인터넷에 있는 뉴스를 인공지능이 취합해서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공지능의 추론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냥 정보만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검색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를 보여줄 수 있죠. 정치, 사법, 외교, 경제, 기타 주요 소식 전부 정리해서 보여주고요. 출처도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검색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검색 기능과 전문적인 인공지능의 기능은 알아서 전환이 돼요. 물론 여기 있는 아래 버튼을 누르시고 검색을 직접 선택해서 질문을 해도 되겠지만 그냥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검색을 할지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할지를 알아서 선택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첨부 버튼을 누르면 사진, 카메라, 파일이라고 나오죠.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스마트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고 추가를 한 다음 이 사진에 대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어딘지 한번 물어볼까요? 자, 여기가 어딘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이용을 해서 위치가 어딘지 알려주게 되겠죠. 창덕궁 정문 도나문이라고 하죠. 창덕궁 맞습니다. 제가 창덕궁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정확하게 알고 있죠. 1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질문에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창덕궁 명정전의 외문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은 카메라 기능을 볼까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하겠습니다. 자, 제 책상 앞에 있는 피규어인데요. 이 피규어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할까요? 자, 셔터 버튼 누릅니다. 확인합니다. 자, 무슨 피규어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집 토토로에 나오는 메이라고 하죠. 자, 맞죠? 완벽하죠? 자, 그 다음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문서라든지 책 같은 것들도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자, 다시 카메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을 비춰보도록 할게요. 오베라는 남자라는 책인데요. 자, 셔터 버튼 누릅니다. 확인합니다. 자, 이 책을 사려고 했는데 평이 어떤지 궁금해요. 자, 이 책의 평이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전반적인 평이라고 나오죠. 감동과 유머의 조화, 캐릭터의 깊이, 보편적인 공감대 이렇게 평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영화화도 됐다고 나오고요. 추천 대상도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제품에 대한 평도 알아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문서를 찍으면 그 문서에 대해서 요약을 해달라든지 또는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찍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진으로 저장을 해놓고 가져와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의 경우에는 문서 파일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파일을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파일이 나오게 되죠. 이 파일의 경우에는 이미지, 오디오, 영상, 텍스트 파일 상관없이 전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원하는 종류를 우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저는 문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서 중에서 원하는 문서를 요약해 달라고 해볼게요. 자, 이 문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서가 들어오게 되고요. 문서 내용을 알려달라고 해볼게요. 자, 이 문서는 가족관계 증명 샘플 PDF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죠. 성명, 김본인, 출생, 연월일 전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문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 경우는 PDF 파일에 페이지 수가 많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20, 30페이지 넘는 분량의 전자책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내용을 요약해 주게 됩니다. 문서를 일일이 볼 필요 없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음악 파일을 올리면 어떤 음악인지도 알려주고요. 올린 파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을 이어나갈 경우 기존에 했던 질문에 이어서 대답이 나오게 되겠죠. 앞서 했던 내용들을 챗 GPT에서 전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을 할 경우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새로운 질문을 할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시고 질문을 하셔야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질문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일반적인 질문도 전부 가능하죠.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텍스트 요약한다든지 글쓰기를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도 다 가능하고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나오는 정보, 이미지 분석, 계획 짜기 이런 것들도 전부 챗 GP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궁금해하거나 직접 하기 복잡한 그런 작업의 경우는 전부 이 챗 GPT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행 계획을 짠다든지 행사 일정을 짠다든지 돌잔치나 또는 회가병 같은 그런 행사에 필요한 준비물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는 손안의 해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런 경우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업무에 필요한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죠. 일반적인 업무라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GPT-4.5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글쓰기, 아이디어 탐색 같은 경우에는 GPT-4.5, 고급 이성은 뭘까요? 자, 이것은 뭔가 추론을 한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O3가 가장 진보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O3는 얼마 전에 나왔죠. 그 다음 속도가 좀 중요할 경우에는 미니 버전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GPT-4는 4월 30일부터 중지가 되죠. 4월 30일 이후에는 전부 이 기능들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플러스 버전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무료 버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들 중에 안 되는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 제한이라든지 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참고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요즘 많이 유행하는 이미지 생성하는 것을 요청해 볼까요? 고궁의 봄 풍경을 화사하게 사실적으로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자, 만들어줬는데요. 두 가지가 나왔죠. 응답 1과 응답 2 두 개가 나왔습니다.
매번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는 않고요. 가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더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앞으로 생성되는 이미지들은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주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고국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줬네요. 두 번째 이미지는 고국만 보이고 있고 첫 번째 이미지는 고국 옆에 부속 건물들도 나와 있죠.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응답이 더 좋아요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피드백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죠. 자, 그 다음 이 이미지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미지만 크게 나오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내 스마트폰에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편집을 누르게 되면 해당 이미지가 입력창에 들어오고요. 아래쪽에 이미지 편집이라고 나오죠.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나무가 너무 작다 하면 나무를 좀 더 크게 만들어주고 부속 건물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대로 연출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다시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좌측에 슬라이드가 나오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이미지에 칠을 할 수 있는 붓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에 있는 이 나무를 없애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터치를 해서 이렇게 칠을 하면 자, 이렇게 붓으로 칠할 수 있죠. 자, 이 사이즈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나무를 전부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 나무를 없애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없애달라고 하는지 챗 GPT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칠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 여기에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나무를 없애줘 하겠습니다. 완성됐죠? 이번에도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요. 나무 완전히 없애줬죠? 완벽하죠? 자, 인공지능이 이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거의 대부분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이 응답이 더 좋아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이미지를 내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다시 또 선택을 해서 수정하거나 또는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자, 편집을 누르시고 나무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이 부속 건물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생성을 해주게 되겠죠.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챗 GPT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법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모두 동일합니다. 자세한 챗 GPT 사용법들은 컴퓨터 챗 GPT 사용법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은 음성 모드가 있죠. 여기는 이 버튼을 눌러서 챗 GPT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심심할 때 이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음성 모드 켜보겠습니다.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지금 강의를 녹음하고 있어요. 챗 GPT 스마트폰용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 강의 녹음 중이시구나. 스마트폰에서 챗 GPT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고 계시는군요. 잘 진행되길 바랄게요. 혹시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녹음하는 영상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챗 GPT를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때 염두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물론이지. 시청자분들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줄게. 첫째,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중요해. 대부분의 기능이 클라우드 기반이라서 이렇게 대화를 진행을 했는데요. 내가 존댓말을 하던 반말을 하던 챗 GPT는 존댓말을 할 때도 있고 반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약간 오락가락해요. 자, 그래서 존댓말을 해줬으면 좋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존댓말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존대어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내가 하는 말은 계속 챗 GPT가 들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대화 모드에서는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끄게 되면 내가 하는 말을 챗 GPT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 음성 대화 모드에서도 아래쪽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을 공유한다든지
사진을 업로드한다든지 사진 촬영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챗 GPT와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음성은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합니다. 이런 파일을 업로드해서 챗 GPT에게 무엇인가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텍스트 모드에서 이용을 해주시고요. 이 대화 모드에서는 음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에 국한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캠코더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영상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카메라 영상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은 이런 기능들은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화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만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음성 채팅을 종료를 하게 되면 종료가 됐다고 나오고요. 채팅한 내용들이 또 여기에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용 챗 GPT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컴퓨터용 챗 GPT와 스마트폰용 챗 GPT를 이용을 해서 장소와 시간, 업무의 종류 상관없이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개인 필수 기기죠. 이제 인공지능이 스마트폰의 필수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좀 더 제대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챗 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챗 GPT의 놀라운 기능 중 하나가 이미지 생성 기능이죠. 원하는 내용을 글로 설명을 하면 알아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 생성 기능은 GPT-4 모델을 이용을 하셔야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성 사용이라고 들어가거나 심층 리서치라고 들어가는 이런 모델들은 주로 텍스트, 데이터에 특화된 모델이고요. 이미지를 만들 때는 GPT-4를 이용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무료 버전의 경우도 가능하지만 트래픽이 몰리는 경우에는 이미지 하나 생성을 하는데 20-3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저는 플러스 유료 버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입력창에 원하는 그림을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설명이 자세할수록 출력되는 이미지도 깔끔하고 원하는 이미지에 가깝게 나오게 됩니다. 내용이 간단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출력하기 어려워요. 자, 일단 하나 해보도록 할까요? 요즘 계절상 한복을 입은 여성이 봄꽃 아래에서 미소 짓는 모습을 실제 사진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사진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 최대한 사진에 가깝게 만들어 주겠죠. 이 문구가 빠지게 되면 랜덤이기 때문에 사진 스타일로 나올지 만화 스타일로 나올지 또는 동화 스타일로 나올지 그것을 장담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구들은 꼭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송을 해볼게요. 물론 유료 버전을 이용을 하더라도 보통 30초에서 길게는 2분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지금 완성이 되고 있죠. 자,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나오네요. 자, 봄꽃 아래에서 한복을 입고 미소 짓고 있죠. 자,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한국적인 이미지를 만들면 중국풍이 들어가 있다거나 또는 일본풍이 들어가 있다거나 옷고름 같은 것도 이상하게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완벽합니다. 그 다음은 긴 머리의 K-팝 아이돌이 정장을 입고 앉아서 뉴스를 진행하는 모습을 실제 사진같이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만들어 줬는데요. 아주 잘 나왔죠. 실제 뉴스 진행하는 모습처럼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남성 정장같이 나왔죠. 자, 그래서 정장을 여성스러운 정장으로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챗 GPT 모델이 4.5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생성한 이미지를 여러 가지로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정장을 여성스러운 정장으로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마이크를 없애달라고 해볼까요? 자, 마이크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표정도 바꿀 수 있고요. 배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옷 컬러까지 전부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옷 컬러를 분홍색으로 바꾸고 배경을 야외로 바꿔달라고 해볼게요.
전송합니다. 대단하죠? 이미지를 생성해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다양하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챗 GPT에게 수정을 요구를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이런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고요. 인포그래피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사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원인을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사파로 구성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만들어졌죠? 기후변화 원인을 이런 식으로 인포그래픽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줬는데요. 정말 아이도 알 수 있게 아주 쉽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전부 영어로 들어가 있죠. 자, 이것을 한글로 바꿔달라고 할 텐데요. 한글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직 인공지능이 글자 표현은 조금은 서툴러요. 그래서 한글로 바꿨을 경우에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글로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온실가스는 완전히 표현이 됐는데 이 부분이나 이 기후변화 부분을 보면 글씨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글씨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완벽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런 부분이 인공지능이 앞으로도 발전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본 모양을 만들고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글씨만 수정을 해줘도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죠.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할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 내용을 변형을 해서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주겠죠. 이런 인포그래피도 출력된 결과물을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는데요. 여전히 글씨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기온 상승, 기후 변화는 제대로 나왔지만 온실가스라든지 기후 변화의 원인 이런 부분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다음 약간은 복잡해졌죠. 자, 위에 있는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복잡해졌는데 여기서도 마음에 안 들면 한 번 더 추가적인 요구를 해주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고 여러 요인들을 추가해 달라든지 복잡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해지겠죠. 내가 원하는 요구에 맞춰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때까지 반복적으로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완성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강의라든지 인터넷에 보시면 뚝딱뚝딱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전부 여러 번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거죠. 한 번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좀 추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만든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번에는 정해져 있지가 않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소년의 뒷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굉장히 감성적인 이미지인데요. 얼만큼 인공지능이 감성적으로 표현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멋지게 나왔네요. 그렇죠? 자, 밤하늘의 별도 제대로 표현이 되고요. 아이가 쳐다보는 뒷모습이 나왔네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나왔죠. 자, 여기서 좀 더 뒤쪽에서 찍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다든지 산의 그림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달을 추가해달라고 한다든지 별똥별이 떨어지게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화 스타일로 만들어 볼까요? 자, 개구장이 강아지가 물 웅덩이를 뛰어넘는 장면을 만화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응답 1과 응답 2 두 가지가 나왔죠. 자, 가끔 이렇게 응답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챗 GPT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도 참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볼까요? 저는 우측에 있는 이미지가 더 마음에 들어요. 자, 아래쪽에 있는 이 응답이 더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이미지가 채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들은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얹으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손가락을 클릭을 하면 이미지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에 저장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좌측에 있는 X 누르면 창을 닫을 수 있고요. 이미지 위에 다시 마우스를 얹으면 이미지 우측 상단에도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이걸 눌러도 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로 4컷 만화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이미지를 4컷 만화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그냥 뛰어넘는 장면 하나인데요. 이것을 4컷 만화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챗 GPT는 이 이미지로 4컷 만화를 만들기 위한 줄거리를 만들고 그 줄거리로 4컷 만화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물론 직접 우리가 줄거리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만든 줄거리 내용을 써주고 4컷 만화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네요. 강아지가 물웅덩이를 발견을 하고 뛰어넘고 있죠. 자, 그 다음 약간 발이 닿은 것 같죠? 그 다음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이미지 하나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강아지가 물웅덩이를 뛰어넘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놀라는 줄거리로 4컷 만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해당 줄거리에 맞는 4컷 만화로 만들어 주게 되겠죠. 줄거리를 한번 써볼까요? 전송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는데요. 완벽하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기본적인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계속 내가 원하는 이미지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생성을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좀 더 사실적인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미지가 좀 더 사실적으로 바뀌게 되겠죠. 다양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만의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 챗 GPT의 검색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챗 GPT 화면은 챗 GPT 플러스 화면이고요. 이 화면은 챗 GPT 무료 버전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버전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료 버전의 경우는 좌측 상단에 있는 챗 GPT를 누르게 되면 모델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죠. 챗 GPT와 챗 GPT 플러스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챗 GPT 플러스는 업그레이드 버튼을 눌러서 유료 버전으로 전환을 해야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챗 GPT 플러스의 경우에는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다양한 모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챗 GPT 3.5도 있었는데 이제 3.5는 없어졌고요. 그 다음 챗 GPT-4도 4월 30일 기준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GPT-4.5가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 O3는 좀 더 나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차이는 질문을 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속도의 차이죠.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복잡한 질문일수록 속도가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료 버전의 경우는 기본 화면이 약간 다르죠. 이미지 만들기, 계획 짜기, 코딩, 텍스트 요약, 더보기를 누르면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유료 버전인 GPT 플러스를 이용할 때는 그런 기본 메뉴는 나오지 않고요. 검색과 심층 리서치, 그 다음 도구를 누르시게 되면 캔버스 이렇게 3가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모델을 바꿔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최적의 결과물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무료 버전을 이용을 하시다가 유료로 전환을 하실 경우에는 무료 버전 화면에서 좌측 하단에 있는 플랜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무료 버전을 이용하고 있죠. 그 다음 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 버전은 $200죠. $200라는 가격은 개인이 일상에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보통 업무적으로 이용할 때 많이 프로 버전을 이용하고요. 일반적인 개인 이용자들은 플러스 버전을 대부분 이용합니다. 프리 버전과 플러스의 차이는 플러스는 이미지 생성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 계속 만들어낼 수 있고요. 표준 및 고급 음성 모드를 이용할 수 있죠. 무료 버전은 표준 음성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화가 10회에서 20회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속도가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되는데요. 음성 모드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플러스를 이용하는 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층 리서치와 여러 이성 모델에 접근할 수 있죠. 무료 버전은 4.5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는 소라에 액세스할 수 있죠. 이 소라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인데요. 무료 버전은 아예 이용을 할 수 없고요. 플러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로 구독제를 이용을 하신 다음 좌측 메뉴에서 소라 버튼 누르시면 소라로 액세스할 수 있죠. 자, 그런데 GPT 플러스를 구독하시더라도 소라에 접근하려면 대기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료 구독하고 3주 정도 지나야 소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도록 하세요. 무료 버전으로 설명을 드릴 경우에는 속도도 느리고 질문에 대한 정확도가 좀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챗 GPT 플러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챗 GPT 플러스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이 무료 버전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적용이 될 텐데요. 결과물의 퀄리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챗 GPT의 검색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입력창 하단에 보시면 검색 버튼이 있죠. 자, 이 검색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챗 GPT가 질문에 대해서 검색을 할지 추론이나 판단을 할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검색 기능의 장점은 실시간이라는 거죠. 자, 웹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해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챗 GPT나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실 때 작년까지의 정보만 알려줄 수 있다고 한다거나 올해 몇 월 달까지의 정보까지만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은 추론을 한다거나 또는 글을 쓴다거나 챗 GPT가 뭔가 선택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되지만 검색 기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색 기능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검색을 하게 되면 실시간 정보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날씨라든지 주가 같은 것들도 검색으로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검색 기능을 켰을 때와 켜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를 물어볼 텐데요. 일단 검색을 누르지 않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알아서 웹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한국 증시, 미국 증시, 미국 주요 지수 전부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출처가 붙게 됩니다. 검색에 의한 답변이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출처가 붙게 돼요. 검색 기능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처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검색을 누르고 주가를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답이 나왔는데요. 결과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검색을 켜지 않았을 때는 한국 증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죠. 자, 그런데 검색을 누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검색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는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선물 이렇게 나오는데요. 검색을 누르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미국 증시가 나오고 필요 없는 내용은 뺍니다. 즉 제가 챗 GPT를 이용하는 지역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를 기준으로 보여주고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미국 증시는 참고 정도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요약이 없죠. 하지만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요약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뭔가 검색을 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검색을 누르고 이용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상품의 가격이라든지 제품 정보 같은 것을 알 때도 이 검색 기능을 누르고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자, 이번에 차를 사야 되는데 중고차 가격 방어가 현재 제일 잘 되는 차가 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요? 중고차 가격 방어가 가장 잘 되는 차를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검색 기능을 켠 상태죠. 기본적으로 영상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가격 방어 우수 모델 탑 5라고 나오네요. 현대 필리세이드, 산타페, 코나, 기아 레이, 소렌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특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에서 선호도라든지 신뢰도, 차량 관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죠.
그 다음은 특정 예산이나 용도에 맞는 차량 추천, 1,000만 원 이하의 중고차 추천, 출퇴근용 연비 좋은 차량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들은 전부 이렇게 출처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좀 더 이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수 모델 이 5개를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우수 모델 5개 차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중고차 시세 범위, 잔존 가치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질문한 내용과 지금 정리된 내용을 보면 좀 더 내가 원하는 목적에 알맞는 답이 나오고 있죠. 중고차 시세 방어가 잘 되는 차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잔존 가치율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잔존 가치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더 쉽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때도 한 번에 질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심층적으로 질문을 반복할수록 좀 더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신 이 검색 기능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지 않은 정보는 제대로 보여줄 수는 없겠죠. 검색에 특화가 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만약 국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해외에 올라와 있는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해외 정보에서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검색 기능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어요. 요즘은 인터넷에 광고들이 워낙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게 되면 광고성 글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요즘은 광고가 아닌 제대로 된 정보 찾기가 더 어려워졌는데요. 이 챗 GPT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그런 정보를 다 거르고 제대로 된 정보만 모아서 볼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검색도 이 챗 GPT를 많이 활용하죠. 이 검색 기능이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이런 강의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자, 그럴 경우도 관련된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을 경우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IB96 채널의 포토샵 영상인데요. 구독자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이거를 그대로 붙여서 한번 물어볼까요? 자, 마키 툴로 선택하고 무브 툴로 움직이면 선택 부분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배경 이미지 전체가 다 움직여진다고 하죠. 자, 이걸 왜 이럴까요? 라고 한 질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챗 GPT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는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앞쪽에 포토샵에서라고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 전송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죠. 마키 툴로 선택한 후 무브 툴로 이동하려고 할 때 선택 영역만 움직이기를 기대했지만 전체 이미지나 레이어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4가지로 알려주고 있죠. 자, 완벽한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국내 인터넷만 한정이 된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은 나와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 정보를 취합을 해서 이렇게 답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출처가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때 이것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질문이라 할 경우에는 검색 버튼을 누르고 검색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축구 경기 일정이라든지 올림픽 일정 이런 인터넷에 나온 정보들, 그 다음 최근 사건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뉴스, 가격 정보, 제품 정보 이런 검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챗 GPT가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검색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챗 GPT의 검색 기능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챗 GPT의 대표적인 일반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를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를 찾는다든가 또는 저작권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이 이미지 출처가 어딘지 또는 써도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그냥 이미지를 얹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하셔도 되겠죠. 이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의 출처와 저작권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해서 입력창에 얹어줍니다. 그 다음 이 이미지 출처를 알려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챗 GPT에서 이미지 출처를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기본적인 이미지 출처 찾는 방법이 나오게 되죠. 스톡 이미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업로드된 파일명으로 볼 때 원래 출처는 픽사베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추정 출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죠. 자, 이걸 눌러보면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픽사베이에 해당 이미지가 바로 나오게 되죠. 아주 간편하게 이미지 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라이센스 조건도 안내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확인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픽사베이 라이센스 요약이 나오게 되죠. 상업적 사용 가능하고 출처 표시는 불필요하고 수정 및 편집도 허용된다고 하죠. 재판매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미지 출처 확인할 수 있고 저작권 관련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에서 개수를 세야 할 경우에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사과 상자에 들어있는 사과 개수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얹고 사과 개수 물어봅니다. 대략 20개라고 하죠. 자, 겹쳐져 있어서 일부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보이는 사과는 개수를 전부 세어줬습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개수를 추출할 때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는 것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세워져요. 이번에는 장소 검색에도 이용할 수 있죠. 이미지를 얹고 장소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야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설명도 나오게 되죠. 지금 저는 외국 사진을 올려서 장소를 물어봤는데요. 국내 장소도 거의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지금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질문을 하니까 정확하게 알려주죠. 섭지코지 근처 목장 체험장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좁은 구역을 찍기 전에는 대부분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 외에도 식물이나 동물 검색할 때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최저가 검색이나 가격 검색할 때도 활용할 수 있죠. 요즘 무선 청소기가 유행인데요. 무선 진공 청소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무선 진공 청소기 가격대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10만 원대 이하, 20에서 40만 원대 중급형, 50에서 70만 원대 프리미엄, 80만 원 이상 고급형,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참고할 영상이 올라오게 되죠. 여기에 보시면 가성비 모델부터 중급형, 프리미엄, 고급형까지 전부 보여주는데요. 이 중에서 원하는 청소기를 선택해서 질문을 하면 가격대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쓰고 있는 청소기인데요. 아이닉 i50 아이타워, 이 청소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닉 i50 최저가를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정보가 나오고 있죠. 자, 공식몰, G마켓, 신세계몰, 여러 가지 가격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업그레이드형, 액세서리 이런 정보도 전부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 가격이 최저가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출처를 누르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복잡하게 브라우저 여시고 검색해서 찾고 할 필요가 없이 모두 챗 GPT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제품을 살 때 장점만 많이 나오죠.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내용을 찾을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자,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을 보여주고 있죠. 흡입력이 프리미엄 제품보다 약하다고 하고요. 소음이 다소 크고 배터리 사용 시간 짧고 AS망이 대기업처럼 촘촘하지 않다고 하죠. 자, 이렇게 제품을 구매를 할 때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대부분 장점만 나열을 해서
정확하게 이 제품이 어떤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챗 GPT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단점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은 이런 제품 구매를 할 때 챗 GPT에게 꼭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구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검색할 때 꼭 챗 GPT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책이라든지 영상 요약에도 활용할 수 있죠.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요약해줬죠. 자,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정의론, 도덕적 딜레마 아주 핵심 내용만 뽑아서 정리해줬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들도 이렇게 뽑아줬죠. 이 내용을 정리해서 한눈에 보기 좋은 도표나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마인드맵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보통 책을 읽고 나중에 정리하려면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책을 읽고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두면 책 내용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이렇게 책 내용에 대한 마인드맵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인드맵에 있는 한글이 전부 깨져서 나오죠. 그 이유는 챗 GPT 서버에 한글 폰트가 올라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챗 GPT 서버에 직접 폰트를 올려주시고 그 폰트를 이용을 해서 한글을 표현해 달라고 하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무료 폰트로 들어오셔서 글꼴 모음 들어오신 다음 여기서 나눔 글꼴을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전체를 내려받은 다음 입력창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시고 컴퓨터에서 업로드 하신 다음 해당 폰트를 전부 선택하시고 열기 합니다. 그 다음 앞으로는 이 폰트를 이용을 해서 한글을 표현해줘 라고 하면 이제 한글이 포함된 모든 시각화에는 지금 올린 폰트를 기본으로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를 그려도 제대로 나오게 되겠죠. 앞으로는 여러분이 챗 GPT를 이용을 하실 때 금방 올린 폰트가 모든 한글에 적용이 될 거예요. 한글이 깨져서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글 표현을 제대로 만들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챗 GPT의 대표적인 일반 활용법을 알아봤고요. 챗 GPT에서 한글 표현이 제대로 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미지 합성이나 편집을 위해 다양한 앱들을 활용하시죠. 그래픽 프로그램을 전혀 다루지 못하는 분들도 인공지능 챗 GPT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원하는 이미지를 합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챗 GPT를 이용한 간편하고 완성도 높은 이미지 합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다양하게 편집하고 합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이미지 편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해서 입력창에 얹어줍니다. 자, 이번에 할 것은 지금 있는 이 이미지의 액자 안에 바다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자, 기존에 있는 사진의 원하는 부분을 원하는 이미지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 액자 안에 바다 이미지를 넣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깔끔하게 만들어주죠. 자, 원래 있던 이미지 그 상태 그대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다른 이미지를 채워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두 장이 나올 경우에는 좀 더 나은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더 잘 만들어주게 되겠죠. 저는 우측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본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에 원하는 부분만 채워주게 되겠죠. 이번에는 이미지에서 원하는 부분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력창에 사진을 얹어주고요. 이번에는 이 이미지에서 물구나무 서 있는 사람을 지워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실 때 지금 올려놓은 이미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이 이미지에서라는 글씨를 꼭 써주도록 하세요. 만약 이 이미지에서라는 이 문구를 쓰지 않게 되면
앞서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올린 이미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물구나무 서 있는 사람을 지워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완성됐죠? 완벽하죠? 깔끔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지워주더라도 이 정도로 완벽하게 지우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티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 뒷모습을 추가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대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 추가는 되긴 했는데 문제가 뭐죠? 앞서 만들었던 이미지에 추가가 됐죠? 제가 이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 특정을 하지 않았죠. 이 이미지에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더니 앞에 이미지와 섞여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만들었던 이 이미지들과 겹쳐서 원하지 않는 이미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럴 경우 다시 앞에 이미지라고 얘기를 해봐도 챗 GPT는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해당 이미지를 열고 그 이미지에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이미지로 오신 다음 이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크게 나오고요. 이 이미지에 대해서만 뭔가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래쪽에 프롬프트 창에 똑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자, 남자아이, 여자아이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 뒷모습 추가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롬프트 바로 위에 내가 지정한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섞여서 생성될 일이 없겠죠? 이때도 이 이미지라고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미지에 계속 이어서 뭔가 작업을 할 때는 그 해당 이미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이미지 생성하실 때 몇 가지만 주의해서 이용을 하시면 원하는 이미지를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고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합성을 해볼 텐데요. 사진 2장을 동시에 들고 입력창 위에다 얹어줍니다. 그러면 사진이 2장이 들어가게 되죠. 이 2개의 이미지 중에 소화기 이미지를 나무가 있는 이 이미지에서 기둥 부분을 없애고 여기 소화기를 넣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소화기 이미지를 두 번째 이미지에 합성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합성이 됐는데요. 소화기가 너무 크게 들어갔죠. 자, 여기서 소화기는 줄이고 이 부분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여기 있는 기둥을 말로 표현하기가 애매하죠. 챗 GPT가 이걸 기둥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소화기를 기둥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기둥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선택이 나오게 돼요. 자, 이 선택을 이용을 해서 지울 부분을 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정확하게 선택됐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 입력창에 선택 항목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제거해 달라고 해볼게요. 자, 이 선택한 부분을 제거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소화기를 3분의 1로 줄여 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구사항이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요구했을 경우 인식이 제대로 될 경우도 있고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씩 요구를 하면 되겠죠. 자, 일단 2개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제거가 완벽하게 됐죠. 자, 여기 있는 기둥은 완벽하게 지워졌죠. 자, 그런데 소화기를 3분의 1로 줄여달라고 했더니 너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를 여기 있는 가로등이 있는 곳으로 옮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아니면 이 소화기를 이 상태에서 30% 정도 더 키워줘 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도 그대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저는 가로등이 있는 곳으로 옮겨달라고 해볼게요. 소화기를 가로등 근처로 옮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좀 더 뒤쪽으로 옮겨졌죠. 좀 더 뒤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럴 때는 한 번 더 요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로등 근처로 좀 더 뒤쪽으로 옮겨줘 라든지 가로등 근처로 옮겨줘 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구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갈 때까지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미지 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집에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은 이미지를 여러 가지로 연출할 때도 이용이 됩니다. 스케치한 형태로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만화 같은 형태로 바꿔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적용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본 강의를 녹음하는 시점에는 오픈 AI의 컨텐츠 정책이 좀 더 강화가 되면서 인물 사진이 들어간 이미지는 여러 가지 변형을 할 수 없도록 전부 막혔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지브리 스타일로 변형하는 그런 컨텐츠들도 저작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게 되면서 인물 사진을 변형하는 것은 전부 막혔어요. 자, 그 대신 인물이 등장하는 그 외의 사진들은 전부 가능합니다. 풍경이라든지 동물 원하는 대로 전부 변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대신 인물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라도 얼굴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다거나 아니면 가려져 있다거나 하면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얼굴의 일부분이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는 그런 사진들은 전부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은 어떨까요? 자, 이 경우에는 뒷모습만 나오고 얼굴이 전혀 나오지 않죠. 자,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스케치 형태로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가능하죠. 얼굴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나오지 않은 이미지들은 스케치, 만화, 일러스트 그 외에도 다양하게 변형을 해줄 수 있죠. 인물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챗 GPT에서는 인물 변형은 막혀져 있지만 오픈 AI에서 같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 소라에서는 인물 사진도 전부 가능해요. 그 대신 소라를 이용하시려면 유료 버전 플러스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인물 이미지를 변형해야 될 경우에는 소라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 보정에도 활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보정해 볼 텐데요. 이 이미지는 지금 너무 밝게 찍히다 보니까 대비 값이 없어서 사진이 날라 보인다고 하죠. 이렇게 너무 밝아 보이는데요. 이 사진을 대비 값을 좀 더 높이고 선명도도 좀 더 높여서 깔끔하게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의 대비와 선명도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완성됐는데요.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달라졌죠. 자, 원본을 그대로 살리면서 대비하고 선명도를 높였습니다. 복잡한 여러 가지 편집 프로그램, 보정 프로그램 이용할 필요 없이 챗 GPT에 명령 한 줄이면 간단하게 이미지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시면 이렇게 잘못 찍힌 사진들이 많으실 텐데요. 챗 GPT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보정해 보도록 하세요. 저는 지금 PC용 챗 GPT로 설명을 드리지만 스마트폰용 챗 GPT도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세로로 긴 이미지인데요. 이 경우 가로로 긴 이미지가 필요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미 잘려나간 부분은 어쩔 수가 없죠. 자, 이때 챗 GPT를 이용을 해서 좌우측에 없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의 좌우 배경을 넓게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잘려나간 부분을 완벽하게 복원을 해주죠. 자, 이렇게 등이 잘려나간 부분들도 완벽하게 복원이 됐고요. 이 웨딩 사진에 걸맞는 배경으로 만들어줬죠. 자, 이렇게 챗 GPT에서 간단하게 이미지를 보정하고 수정하고 합성하고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정말 활용도가 높겠죠.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컴퓨터 100가지 활용법을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 제품 링크를 통해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매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컴퓨터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